예. 좀 이른 시간이긴 합니다만 일요일 시간에 김종대 의원을 연결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도 지금 전화 연결할 건데요. 네. 문자에 여보세요. 아이고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TV의 예.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의원님 이렇게 아침 일찍 제가 좀 적당한 상황이면은 전화 연결 최대한 미루려고 했는데 너무 심각한 일이 발생돼서 이게 안보 사안 같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좀 저희가 또 아침에 양해도 못 구하고 드렸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예, 현재 6만 분 가까이 봐주고 계시는데 우선 그 119 내란 사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저 폭도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는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 폭동으로 변질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게 이제 그 과거에 2021년 1월 6일이죠. 그 트럼프가 선동을 해가지고 일군의 그 폭도들이 미국 의사당을 난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1월 6일 사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태를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추세라면은 이번에는 서부지법이지만 다음엔 국회가 될 수 있거든요. 어허. 그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 윤석열 이제 추종하는 맹종 세력들이 그 미국의 마가 그 트럼프 예. 지지자들을 자꾸 흉내내던데 이젠 폭동까지도 흉내내는 거 아닌가. 아니 그 구호도 똑같잖아요. 그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구호도 그 트럼프 때와 같은 걸 쓰더라고요. 보니까 성조기 들고. 맞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대선에서 이제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만일에 졌다면 예. 그러면 무장 폭동을 일으킬 조짐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폭력성이라든가 아하. 또 음모론에 경도된 거라든가 그다음에 선동하는 리더가 있다는 거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거의 유사하게 수렴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제가 이제 법률적으로도 좀 정리를 해보니까 뭐 네. 특수주거 침입부터 공용물 파괴, 소유죄, 특수고무지방 방해, 치상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좀 가벼울 정도로 이게 저는 내란의 연장 아니냐.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국가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키는 다수의 소요, 폭력. 전 내란으로 이게 좀 보여지는데 그래서 전 지금 119 내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거를 좀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조직적 배후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우발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우발적인 게 아니라 자꾸 진화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예, 처음엔 소규모에서 규모도 커지고 예. 그다음에 방식도 조금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꾸 확장돼 나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극우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키려는 거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독재와 파시즘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 독재는 그냥 독재자가 물리력으로 강압 정치를 하는 걸 독재라고 하고 예. 전체주의 파시즘은 그거는 대중운동이 뒷받침되는 겁니다. 아, 대중운동까지요. 예, 그래서 나치나 이 파시즘이 일반 독재와 다른 점은 어떤 대중운동을 수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르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건 파시스트를 지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어제 새벽에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 이제 오후 2시에 공수처에서도 소환 조사한다고는 밝혔는데 어제 그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의원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법의 시간이라고 보여지고요. 헌법재판소나 공수처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의외로 초기에 이제 탄핵 이전에 우리가 우려할 때는 이거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 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냐. 예. 이래가지고 한덕수 총리 대행이 탄핵 때는 초유의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런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이 됐어요. 음.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한쪽은 수사고 예. 한쪽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고 아하. 이 두 개가 그럭저럭 속도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속도는 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 보면은 벚꽃이 피길 때쯤이면은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회복의 길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낙관을 했는데 하하.
돌연 이제 어떤 그 또 다른 폭동의 가능성이라나 예. 이게 출현하면서 다시 저는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게 이거는 그 12.3 개헌 못지않은 충격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하. 이거는 우리 어떤 시민의 어떤 그 집단적인 의지가 예. 이게 오로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그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의외로 암초가 많구나. 아하. 의원님 곳곳에. 박영식입니다. 저도 같이 나와 있는데 예, 옆에 박영식 앵커 나와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가 앞서서 의원님 전화 연결하기 전에 이게 3차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차 내란. 12.3 예. 내란과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 당시에 일단 저지당했던 상황도 2차 내란이라고 봤고 이번이 3차 내란인데 이 내란 사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그래서 악화되고 이제 있죠. 앞으로 헌법재판소 이제 그 탄핵 심판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폭도들의 어떤 폭동이 또 재현되진 않을까 이제 우려들을 지금 댓글에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신다면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례를 보면 트럼프의 1월 6일 그 폭동이 있고 나와가지고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예. 사법 처리가 흐지부지 돼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암초를 그대로 안고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 경우에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처리가 미흡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 전체가 극단적 소수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정치 체제의 출현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나라의 적어도 한 30-40%가 이제 어떤 극단적 소수의 무릎을 꿇고 그들의 지배에 끌려다니는 그렇게 되면서 합리적인 어떤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 예, 이런 어떤 그 체제가 출현하고 이것이 이제 극우 대중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예, 이게 민주주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협할 겁니다. 이제 시민을 갈라치고 분열시키고 이러다 보면은 아닌 게 아니라 민주주의 규칙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민주주의 후퇴의 본질이자 실체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완전하게 이거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그렇죠. 입장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의원님 그 독재와 파시즘 구별해 주신 게 참 너무 와닿는 게 저희가 네. 아까 분류한 대로 1차, 2차, 3차 내란이라고 친다면은 1차, 2차 내란은 군과 경호처를 동원한 독재 수준이라면 이번 네. 3차 내란은 이제 대중들을 동원한 폭도 내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폭도들이 어디서 암약할지를 예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데 굉장히 이제- 무섭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런데 그 대부분 이렇게 그런 세력에 가담하는 쪽을 보면은 예. 어떤 정치 공론회장에서부터 이게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네. 외로운 늑대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외로운 늑대요. 예. 아하. 그래서 미국에서도 음모론자들 키어논이라든가 마가 예. 지지자들 보면은 이렇게 교회나 공동체 같은데 참여율이 낮은 아하. 조금 외로운 사람들이 순식간에 폭도들로 변질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이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공동체성 회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의 과정이 아주 오래 걸리고 예. 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법의 권위를 세우는 게 가장 긴급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일단 각종 음모론이 싹트는 예. 어떤 근거지 또 거기에 몰려오는 외로운 늑대들 예. 이런 어떤 그 메커니즘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입장을 냈는데 요것만 하나 저희가 평가 듣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예. 좀 상당히 엉뚱한 내용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글쎄 이제 무슨 국민이 판단합니까? 법원이 판단해야지. 예, 한동안 대통령실은 좀 내란 세력에서 사이드로 비껴나 있었었는데 예. 최근으로 들어올수록 합체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일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조짐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대통령실 그다음에 광장에 이제 극렬 윤석열주의자들 예. 이 이렇게 합체가 되는 모양이거든요. 아하. 예, 이런 어떤 기회를 허용했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도 뼈 아프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기회를 허용했느냐. 아, 시간을 줬느냐. 그렇죠. 아하. 예, 이거는 굉장히 뼈 아픈 사항이고 아. 일단은 대통령실은 지금 최상목 대행을 보좌해야 되는 집단이지 그 저렇게 정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고 이런다는 게 그 저 어떤 법으로 이게 됩니까? 그건 최상목 대행이 통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제 안 하고 손 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 자체도 직무유기입니다, 의원님.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자기를 보좌하는 조직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 월권이고 이것도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는 것. 그 지금 뭐 정진석 비서실장 현직 비서실장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 내란에 대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저런 식으로 정치적 메시지로 또 다시 선전선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까지 포함해서요. 뭔가 이번에는 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첫 단추로 이 범죄에 대한 엄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의원님 오늘 아침에 불쑥 전화드렸는데 참 송구하기도 하면서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금 전해드렸던 예. 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페이스북 메시지는 뭐 사실상